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마크라메 케이크 실을 이용해서요, 제 데일리템으로 멜 수 있는 숄더백을 하나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숄더백은 두 가지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에서는 베이지 색상으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숄더백에 가방 바닥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뜨기 위해서 짱짱 기법을 이용해서 가방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옆면은 아주 심플하게 무늬를 넣어 가지고 데일리템으로 딱 좋은 숄더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슬코 그리고 단의 개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용한 아이는 마크라메 실 8번 베이지 색상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사용 바늘은 코바늘 모사용 6호 바늘 3.5mm 바늘을 활용할 거고요. 가위랑 단수링, 그 다음 돗바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늘 가방 바닥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가방 바닥 부분은 짱짱 기법을 이용해서 완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방 바닥 뜨는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른 가방 뜰 때도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실을 잡을 때는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주시고요. 뒤집어서 두 번째 손가락에 한 바퀴 감고 엄지랑 중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바늘은 편한 방식으로 잡아주세요. 자, 먼저 시작코를 완성을 해볼 건데요. 자, 바늘에서 실이 뒤에서 앞으로 쭉 당기면서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럼 꼬인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꼬인 부분을 다시 엄지랑 중지로 잡은 상태에서 실을 바늘에 한 바퀴 걸고 후크가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요. 이렇게 작은 매듭이 만들어져요. 자, 이 아이는 꾹 잡아당겨서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이 아이는 시작코입니다. 코로 세지 않아요. 이제 사슬뜨기 35개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뜨기는 지금 이렇게 바늘에 실이 한 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한 바퀴 감아서 그대로 이 공간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슬뜨기입니다. 자, 한 바퀴 감고 통과, 한 바퀴 감아서 통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35개의 사슬을 떠오도록 할게요. 35개 사슬을 쭉 완성해 왔습니다. 한 길이는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가방 바닥 가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 짧은뜨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전체 한 단 해올 건데요. 사슬뜨기 한 모양을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머리단 모양이 쭉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편물을 살짝 뒤집어 보면 이렇게 세로 무늬가 쏭쏭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 무늬가 보시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할 건데요. 지금 이 공간을, 이 부분을 뒷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할게요. 먼저 기둥코가 되는 사슬을 하나 올려줄게요. 36번째 사슬은 이렇게 옆으로 올라오는 기둥코가 됩니다. 자, 35번째 사슬 바로 뒤에 있는 뒷산에 바늘을 넣는 거예요. 35번째 사슬 살짝 돌려보면 옆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바늘을 찔러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을 한번 감아서 통과. 그럼 바늘에 두 가닥 실이 걸려 있어요. 저는 왼쪽에 있는 실을 살짝 더 길이를 빼고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실을 한번 감아서 두 가닥을 동시에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이 아이가 짧은뜨기가 됩니다. 단의 시작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그 다음 코도 한번 떠볼게요. 한 코의 바늘을 뒷산에 넣어서 실을 감고 통과.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짧은뜨기가 지금 두 개가 완성됐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슬 무늬가 두 개 보이죠? 이게 짧은뜨기 두 코입니다. 다음 코도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35개의 짧은뜨기를 쭉 반복해 올게요. 자, 35번째 코는 조금 작아져 있지만 뒷산이 딱 하나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시작했던 이 작은 매듭은 코로 세지 않습니다. 자, 35번째 코 뒷산까지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한 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터멀 스티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터멀 스티치는 우리 그냥 짧은뜨기 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조금 더 짱짱하게 뜨는 기법이어서 여기 옆면 부분이 도톰하게 뜨는 방법이거든요. 바늘 넣는 공간이 초보자분들은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두 번째 단부터는 터멀 스티치로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먼저 기둥코가 되는 사슬을 하나 올려주세요.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서 편물을 돌려줄 건데요. 지금부터 편물 돌리는 방향은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한 바퀴 돌려줄게요. 이제 우리가 짧은뜨기 할 때는 대부분 사슬이 보이는 공간,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앞쪽에서 이렇게 두 가닥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하는데요. 터멀 스티치는 뒤집어 봤을 때 사슬이 이렇게 예쁘게 하나가 보이거든요. 이 첫 번째 사슬에서 뒤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주고요. 아랫부분에도 똑같이 가로선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도 하나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또 옆에 코도 한 가닥이랑 바로 아랫부분에 한 가닥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35개의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사슬은 35개가 있고요. 아랫부분에도 이 가로선이 35개가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기둥사슬 했던 공간을 빼고서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공간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바늘을 한 가닥씩만 걸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조금 더 눕혀서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가로선에도 바늘을 같이 넣어주세요. 바늘에 총 걸려있는 실이 3줄이 있는데요. 자, 실을 한번 감아서 2줄을 먼저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 있을 때 다시 한번 감아서 짧은뜨기. 이게 바로 터멀 스티치를 이용한 짧은뜨기예요. 그럼 옆으로 단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요. 옆으로 넓어지면서 한 0.5단 정도의 높이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기본 짧은뜨기보다는 짧게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방금 했던 짧은뜨기, 두 번째 단의 시작에도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제 계속 반복으로 터멀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에 한 가닥 바늘을 넣으시고요. 돌려보면 아랫부분의 가로선에도 한 가닥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바늘에 실을 걸어서 두 가닥을 통각,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통각. 이렇게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35개의 짧은뜨기를 이렇게 터멀 스티치 하는 방법으로 떠올게요. 마지막 우리 아까 단수링했던 첫 번째 단의 시작은 마커 표시를 빼놓은 부분에도 마찬가지로요. 사슬 한 가닥이랑 아랫부분까지 바늘 이렇게 똑같이 넣어준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또 해주시면 돼요. 터멀 스티치 한 단을 쭉 떠왔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까지 떴는데 높이가 굉장히 짧고요. 자, 대신에 옆으로 도톰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항상 이제 몇 단을 떴는지 확인할 때는요, 시작했던 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작했던 꼬랑지 실이 내가 봤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단을 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몇 단 더 올라와서 단을 어떻게 세야 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두 번째 단까지 떴거든요. 그럼 세 번째 단은 두 번째 단하고 동일한 방법이에요. 사슬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럼 딱 보이는 첫 번째 사슬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할 건데요. 기둥코 했던 사슬을 제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슬에서 한 가닥의 바늘을 걸어주시고요. 편물을 이렇게 올려서 보면 그 아랫부분에도 쭉 이렇게 가로선이 보이죠? 이 한 가닥에 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잡고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의 시작에도 마커로 표시해 놓을게요. 나중에 첫 번째 코가 어딘지 헷갈려 하니까 항상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또 다음 코에도, 그 다음 코도,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이 조금 바늘 넣는 공간 찾는 게 어려운데요. 세 번째 단부터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잡고 떠주시면요. 이렇게 V자로 약간 떨어져 있는 V자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너무 빡빡하게 뜨지 않고요. 저는 약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쭉 35개 떠올게요. 똑같이 쭉 더블 스티치를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두 번째 단에 마지막이에요. 단수링 걸어놓은 공간도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줄 건데요. 이 사슬 중에 한 가닥, 그리고 뜨다 보니까 이미 모여 있어요. 바로 아랫부분에 한 가닥까지 이렇게 두 가닥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단을 떴어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네 번째 단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슬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공간에 한 가닥이랑 바로 아랫부분에 한 가닥, 또 편물을 돌려보시면 바로 밑에 한 가닥이 있죠? 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 단의 시작에도 마커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저는 16단까지 떠올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단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아래랑 위에 부분에 실 두 가닥을 걸어서 그대로 터널 스티치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단을 올려올 거예요. 저는 가방의 너비가 16단이 되도록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16단을 떠올 거예요. 16단까지 떠왔습니다. 제가 지금 16단을 떴는데요. 이 아이는 우리 짧은뜨기 편물하고 달라서 내가 몇 단을 뜨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 시작했던 요 실을 자, 내가 봤을 때 왼쪽에다가 놔주세요. 왼쪽에 놨을 때 이 편물이 짝수단의 편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꼬랑지 실이 왼쪽에 있을 때 짝수단 편물이거든요. 보시면 짧은뜨기 다리가 보여요. 여기 위에 V자 거꾸로 된 아이, 그리고 가로선 하나, 이렇게 지읒자처럼 보이는 이 아이가 짧은뜨기 한 코이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은 반대쪽에 있어요. 네 번째 단, 그리고 여섯 번째, 여덟 번째 단, 열 번째 단, 이렇게 지읒자 12번째, 14번째, 16번째 단 이렇게 세주시면 돼요. 자, 그럼 편물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꼬랑지 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반대로 홀수단입니다. 자, 처음에 했던 짧은뜨기가 굉장히 짧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읒자 모양이 약간 이렇게 반쪽짜리 모양처럼 보이죠? 이거는 홀수단이기 때문에 1단, 3단, 5단, 7단, 9단,
11단, 13단, 15단 이렇게 15단까지 돼 있고 뒤쪽에 지금 보이는 이 아이가 16단이 됩니다. 이렇게 16단을 따오시면 돼요. 자, 이제 16번째 단까지 완성했으니까 17번째 단을 뜨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17번째 단은 똑같이 사슬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시면 돼요. 자, 편물을 돌려주셔서 우리 똑같이 터널 스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바늘 넣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볼 거예요. 우리 터널 스티치 할 때는 한 가닥이랑 바로 아랫부분에 가로선 하나 이렇게 바늘 넣어서 터널 스티치 짧은뜨기를 진행했는데요.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사슬 모양이 다 걸리도록 앞에서 뒤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한 가닥의 실도 같이 걸어주세요. 그럼 세 가닥의 실에다가 원래 있던 실까지 바늘에 네 가닥이 지금 정확히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짧은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실을 한번 감아서 쭉 세 가닥을 다 통과. 그럼 두 가닥이 남아있을 때 짧은뜨기 그대로 실을 감아 두 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지금 이 아이가 17번째 단입니다. 첫 코에는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이어서 17번째 단 두 번째 코도요. 우리 짧은뜨기 하듯이 한 코에 그대로 바늘을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었을 때 아래쪽에 보이는 한 가닥 실도 같이 걸어주세요. 그럼 총 걸려있는 바늘이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실을 걸어서 세 가닥을 통과. 다시 한번 감아서 두 가닥 동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요. 짧은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35코 쭉 한 단을 마무리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 바닥이 완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정돈을 해주는 게 좋아서 이 부분에 이제 전체 한 바퀴를 빼뜨기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짝수단을 우리 보이는 쪽으로 놔둔 상태에서 전체 한 바퀴를 빼뜨기로 연결을 해올 거예요. 자,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는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옆면 부분이 우리 원래 편목 모양하고 조금 달라서요. 저는 짝수단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단 이렇게 지읒자 모양의 짧은뜨기 다리가 보이는데요. 그 옆에 세로선 하나.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단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로선에 하나씩 빼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우선 17단까지 떠왔으니까 짝수단에 보이는 다리 개수는 우선 여기까지 딱 8개가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코에다가는 전체 빼뜨기를 진행할게요. 자,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 지읒자 모양의 짧은뜨기 다리 옆에 자, 이렇게 세로선이 하나씩 있어요. 이 세로선 한 가닥 한 가닥에 넣어서 똑같이 8개의 빼뜨기를 진행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빼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한 단은 빼뜨기로 마무리할 건데요. 그대로 옆부분을 뜨기 위해서 살짝 돌려줄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읒자 모양의 짧은뜨기 했던 공간 보이시죠? 그 공간 바로 옆에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세로선에다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사슬은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는 옆에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빼뜨기 코이기 때문에 또 마커로 표시를 또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조금 멀긴 하지만 그 다음 또 세로선, 짝수단에 해당하는 이 세로선에다가 저는 빼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총 짝수단에 8개의 짧은뜨기 다리가 보이거든요. 8코의 빼뜨기를 옆면에 하나씩 해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8개의 빼뜨기를 진행해 왔어요. 옆면 부분 빼뜨기로 둘러줬으니까요. 그대로 이제 또 이 아랫부분에 빼뜨기를 하러 갈 거예요. 자, 꼬랑지 실은 잡지 않은 상태에서요. 저는 여기 사슬뜨기 하지 않고 그대로 한 바퀴를 쭉 둘러갈 거예요. 옆에 부분에는 가로선으로 우리 한 코 한 코 했던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한 코 했던 첫 번째 코부터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세요. 총 35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가로선에는 35개의 빼뜨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쭉 반복해서 한 코에 하나씩 옆면 빼뜨기를 쭉 진행해 왔어요. 자, 다시 또 편물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잡아서요. 옆면 부분에 아까 표시했던 세로선, 이쪽 부분은 좀 안쪽에 있긴 한데 그대로 한 가닥씩 걸어서 8코의 빼뜨기를 또 해줄게요. 또 이렇게 옆면에 8코의 빼뜨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단의 시작이어서 걸어놨던 콘데 여기서부터 또 빼뜨기를 또 35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슬하지 않고 저는 그냥 그대로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자, 또 윗부분에 보이는 한 코 한 코마다 빼뜨기를 해서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쭉 빼뜨기를 해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사슬로 연결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공간까지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실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 그럼 남아있는 실은 이제 실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돗바늘에 바늘을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다 진행을 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코 우리 처음 빼뜨기 했던 공간에 일부러 마커로 표시했잖아요. 이 마커로 표시한 공간에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앞에서 뒤쪽으로 사슬을 통과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시 바늘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요. 우리 나온 부분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한 가닥에만 걸면 또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뒤에 부분에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꾹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비스듬하게 우리 사슬이 하나 완성됩니다. 크기 맞춰서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이제 편물을 돌려서 이 아이를 숨겨줄 건데요. 우리가 터널 스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다리 사이사이 공간에 바늘이 송송송 들어가요. 이 송송송 이렇게 숨겨주세요. 쭉 통과시켜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잡아당기면 안쪽으로 쏙 빨려 들어가서 티가 나지 않게 돼요. 자,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시작코도 우리가 실을 좀 숨겨줄게요. 처음에 시작했던 이 공간의 실도 자, 편물 뒤쪽에다가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주시고요.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가방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전체 한 바퀴를 다 빼뜨기로 진행했기 때문에 옆면 뜰 때도 이 빼뜨기 했던 한 코 한 코마다 옆면을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들어 온 아이는 53코를 시작해서 터널 스티치로 17번째 단까지 뜬 아이거든요. 자, 손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만들어 온 사이즈 한번 보시면요. 가방 바닥이 22.5cm. 그 다음 세로는 딱 8cm. 가방 바닥 크기가 완성이 됩니다. 원하는 크기로 떠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사용하고 있는 필 마크라메 실 딱 한 볼 가지고 가방을 완성하기 위해서 딱 이 크기로 완성을 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뜨고 싶으면 실은 한 2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옆면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잘라뒀던 실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 옆면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우리 빼뜨기를 했던 공간 보이는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전체 한 단 진행할 건데요. 아무래도 짧은뜨기를 이제 빼뜨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빼뜨기 했던 자국이 남게 되기 때문에 앞면이나 뒷면보다는 옆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서 저는 옆에 한 중간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대로 실은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빼뜨기 했던 공간이 다 보이기 때문에요. 빼뜨기 했던 삿을 한 가닥에 걸어서 그대로 전체 한 바퀴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중간쯤에다 시작을 할게요. 시작은 어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실을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고요. 여기 삿을 하나를 떠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꼬랑지 실은 잡으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먼저 다시 첫 번째. 방금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개 해주세요. 이게 옆면의 첫 단의 시작입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첫 단의 시작인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럼 이어서 이제 꼬랑지실 잡으면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그 옆에도 사슬에서 그냥 가운데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또 옆에도 한 코, 그리고 남아있는 꼬랑지 실도 같이 잡고 떠주시면 돼요. 자, 옆면 부분은 코늘림을 진행하지 않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전체 한 단 떠주시면 돼요. 자, 옆에 부분도 코늘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도록 겉에 부분이 딱 만들어집니다. 바닥 부분, 옆면 부분. 자,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쭉 둘러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우리 여기 단수링 걸어놨던 곳이었는데 짧은뜨기 첫 번째 했던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금 옆면 첫 번째 단에는 짧은뜨기 한 단을 전체 한 바퀴 쭉 둘러왔습니다. 지금 모양이 이렇게 보여도 이제 뜨면서 옆면이 예쁘게 올라올 거예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무늬를 넣을 건데요. 간단하게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한 단을 쭉 둘러줬고요. 두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를 쭉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해서 짧은뜨기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 이 두 단의 무늬를 저는 11번을 반복해 올 겁니다. 자, 먼저 한 단이 끝났으면 두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뜨기 3개예요. 하나, 둘, 셋. 사슬뜨기 3개를 해주시고요. 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우리 빼뜨기 했던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자, 저는 이제 한길긴뜨기 첫 번째 했던 이 한길긴뜨기 했던 요 사슬. 이 기둥코는 코로 세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기둥코를 코로 세고 그대로 떠주셔도 되는데요. 사이가 좀 벌어져서 저는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세지 않고 한길긴뜨기 첫 번째 했던 사슬에다가 위에 첫 번째 단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럼 반복을 해서 전체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다 둘러줄 거예요.
이렇게 또 한 바퀴를 쭉 둘러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한 바퀴 둘러주었습니다. 코넬링 진행하지 않고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둘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빼뜨기 했던 공간 전 코까지 마지막 코까지 다 둘러줬고요. 우리 사슬뜨기 3개 했던 요 아랫부분은 빼뜨기 했던 공간입니다.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저는 단수링 걸어놨던 여기 3번째가 아니고 한길긴뜨기 1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가운데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3번째 단에는 또 똑같이 지금 이 2단의 무늬를 반복해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짧은뜨기 한 단을 전체 다 떠줄 겁니다.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사슬뜨기 하나, 방금 했던 1번째 코, 우리 빼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럼 짧은뜨기 했던 바로 위에 1번째에다가 첫 단의 시작을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이제 무늬를 반복해 올 건데요. 짧은뜨기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을 저는 총 22번째 단까지 떠올게요. 이 무늬를 11번 반복을 해올 겁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랑 한길긴뜨기를 쭉 22번째 단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쭉 지금 22번째 단까지 떠왔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고 사슬뜨기 3개 했던 공간 말고 저는 1번째 한길긴뜨기 1번째 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22단이 완성이 됩니다. 옆면 부분은 짧은뜨기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 이렇게 2단의 무늬를 총 11번 반복해서 22단 완성했는데요. 한 단, 무늬를 세보면요. 여기까지 2단, 4단, 6, 8, 10, 12, 14, 16, 18, 20, 그리고 21, 22, 22번째 단까지 떠왔습니다. 자, 바닥을 짱짱하게 떠가지고요. 바닥이 좀 예쁘게 사각형이 딱 잡히는 그런 기본 숄더백입니다. 옆면 부분은 제가 빼뜨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빼뜨기 했던 자국이 좀 나요. 여기서부터 살짝씩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빼뜨기 했던 부분이 자국이 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었을 때 많이 티가 나지 않게 되죠. 자, 여기까지 22번째 단 완성했으니까요. 조금 더 원하는 높이만큼 더 떠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우리 필 마크라메실 한 볼 가지고 완성을 해보려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 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23번째 단에는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전체 한 단 떠올 거예요. 사슬 하나, 그 다음 1번째 빼뜨기 했던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둘러올게요. 자, 23번째 단에는 전체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한 바퀴를 쭉 떠왔어요. 지금 23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쭉 한 단 떠와서 정리가 됐고요. 이제 또 1번째 코, 우리 짧은뜨기 했던 1번째 코에다가 또 빼뜨기를 해줄게요. 여기까지 23번째 단이 완성이에요. 이제 이렇게 가방 모양은 딱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윗부분에 한 번 더 정리했으면 해서요. 전체 빼뜨기를 해올게요. 자, 24번째 단은 전체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진행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그 다음 코에 넣어서 통과, 통과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저는 빼뜨기 할 때 헷갈려서 처음 시작했던 빼뜨기 첫 코에는 또 마커로 표시를 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쭉 둘러주세요. 자, 여기 첫 시작했던 코,
여기는 빼뜨기 했던 코니까 빼뜨기를 더 진행하지 않고요. 이게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이제 실을 조금 여유 두고 잘라줄게요. 여지껏 다 뜨고 남아있는 실이 한 요 정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손잡이 2개 만들고 아마 실이 또 좀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아이는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실을.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돗바늘에다가 실을 넣어서 일부러 단수링 일부러 걸어놓은 공간이 첫 번째 코예요. 첫 번째 코에서 앞에서 뒤로 바늘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첫 코에서 앞에서 뒤로 사슬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다시 바늘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방금 바늘이 나왔던 공간, 이 공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들어갈 건데요. 한 가닥만 걸게 되면 또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어서 자, 뒤에 있는 공간까지 통과시켜서 자, 다시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살 잡아당겨서 사슬하고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빼뜨기 했던 공간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자, 그럼 편물을 뒤집어서 이 아이는 이제 짧은뜨기 다리 했던 공간에다가 하나하나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숨겨준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24번째 단까지 가방을 완성했습니다. 자, 옆면 모양은 진짜 심플하게 한길긴뜨기랑 짧은뜨기로만 연결을 해서 앞면하고 뒷면이 똑같이 완성을 했어요. 정말 초보자분들도 기법 2개만 알고 있으면 뜨실 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가방 바닥 부분은 오히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터멀 스티치를 이용해서 좀 짱짱하게 떠서 옆면보다 조금 더 단단해서 바닥이 예쁘게 딱 잡혀있는 가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보면요. 가방 바닥 딱 사각형 모양의 넓은 숄더백이 돼요. 이제 이 아이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손잡이는 저는 이제 100호를 잡아서 타원형을 완성해 왔거든요. 타원형을 완성해서 옆에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방 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뜨개의 약간 특성상 손잡이가 무거운 것 없고 들면 가방 끈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슬뜨기 100개를 기준으로 타원형을 만들어서 가방 손잡이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자, 사슬 100개를 뜨고 오겠습니다. 사슬 100개까지 떠왔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한 100개 정도 떴더니 나오는데요. 가방 메고 다니면 조금 늘어날 걸 생각해서 엄청 길게 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깨에 멜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자, 저는 이제 100번째 사슬하고 첫 번째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4개가 들어가게 코늘림을 진행해 줄 거고요. 나머지 두 번째 코부터 99번째 코까지는요. 위쪽이랑 아래쪽에 짧은뜨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도록 타원형을 딱 한 단만 떠줄 거예요. 자, 그럼 100번째 사슬을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이 101번째 사슬은 옆으로 올라오는 기둥코가 됩니다. 자, 지금 100번째 사슬을 살짝 돌려보면 바로 아래쪽에 뒷산이 있어요. 이 뒷산이 첫 코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뒷산은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사슬뜨기 할 때 조금 숭덩숭덩 떠주시면 편해요. 자, 첫 번째 뒷산에는 짧은뜨기를 2개를 떠올 거예요. 한 공간에 코늘림을 진행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첫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2개가 들어갑니다. 자, 또 첫 번째 시작했던 사슬에는 마커로 표시해 줄게요. 이제 두 번째 코부터 99번째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뒷산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올게요. 총 98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코 뒷산이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는 짧은뜨기를 4개를 해올 거예요. 한 공간에 짧은뜨기를 4개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꼬랑지 실은 잡지 않고 뜰 거예요. 연결할 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지 않고 자, 그대로 한 공간에 4개의 짧은뜨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 나오고 있죠? 꼬랑지 실은 뒤에 지금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제 돌리면서 아래에 있는 짧은뜨기 위에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슬이 하나씩 있어요. 이 사슬에 바늘 넣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한 코에 하나씩 바늘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아랫부분이랑 윗부분이랑 똑같이 대칭이 되도록 짧은뜨기가 98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산에다가 타원형을 뜨게 되면 가운데 왜 구멍이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이 예쁘게 타원형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뜰 때 조금 빡빡해서 힘들 수 있다는 거. 저는 98개 짧은뜨기를 쭉 떠올게요. 짧은뜨기를 또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 한 코를 마저 더 떠주시고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 여기 짧은뜨기 2개를 했거든요. 이 한 공간 바로 아랫부분 이 바늘 들어갔던 이 공간에 한 번 더 짧은뜨기 2개를 반복해 올게요. 그렇게 되면 가장 자리에는 짧은뜨기가 4개씩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짧은뜨기가 위아래로 하나씩 들어갈게 만들어집니다. 자, 짧은뜨기 2개를 또 해줘서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실은 살짝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이제 실 요만큼 남았는데 손잡이 하나는 또 충분히 뜰 수 있습니다. 저는 손잡이는 이렇게 한 단의 타원형을 떠올 거예요. 자, 가방에 연결할 정도로 살짝 여유 두고 실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쭉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요. 돗바늘에 연결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을 때 우리 단수링 걸어놨던 첫 번째 코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저는 바로 뒤쪽으로 숨겨서 매듭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 부분은 이제 가방에 넣을 거여서 이렇게 살짝 매듭만 해 놓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가방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자, 끝에 부분에 남아있는 실과 처음에 시작했던 이 꼬랑지 실, 이 두 실을 가지고 가방에 연결해 주면 돼요. 자, 손잡이는 똑같은 크기로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완성을 해 올게요. 똑같은 거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는 저는 사슬코 100코로 시작해서 타원형 한 단을 완성했는데요. 손땀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제가 지금 가방 끈은 58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58cm가 되게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2개의 손잡이를 만들어서요. 가방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를 먼저 한쪽 연결을 해 볼게요. 가방을 딱 반으로 접어놨을 때 손잡이 연결할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숄더백으로 쓸 거여서 저는 살짝 양쪽에서 한 5cm 정도 건너뛰고 손잡이를 연결할 거예요. 그대로 저는 이렇게 5c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커로 표시해 놓을게요. 또 반대쪽도
이렇게 양쪽에 5cm가 떨어진 공간을 마커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랫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먼저 꼬랑지 실을 그대로 활용해서 연결할 거여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주고요. 제가 표시했던 공간에서 한 단, 두 단, 세 단 아래에서부터 연결을 해 놓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먼저 단수링 걸었던 세 번째 단 아래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 아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로 통과시켜서 가운데 라인에 따라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가운데로 바늘이 나오도록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이렇게 라인 따라서 한 4코를 연결을 했습니다. 라인이 쭉 들어가게 양쪽에 살짝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실은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숨겨주실 때 그래도 손잡이가 풀리지 않도록 매듭 한번 짚고 또 안쪽에 짧은뜨기나 한길긴뜨기 했던 다리 사이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볼게요. 시작했던 꼬리실, 손잡이 한쪽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숄더백을 완성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손잡이를 떠서 연결을 해 올게요. 지금 남은 실로 충분히 또 손잡이 하나 완성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한 느낌의 데일리백으로 한번 숄더백을 완성해 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딱 한 벌 가지고 완성했는데요. 색깔 배색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기본템이어서 코바늘 초보자분들도 가방 바닥 뜨는 부분 천천히 설명드렸으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가방 바닥부터 옆면이랑 손잡이까지도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기본 데일리백 숄더백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제 장식을 좀 해줄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리본끈과 우드볼을 준비했어요. 이 아이는 저는 이제 동대문 가서 구매해온 아이거든요. 우드구슬하고 같이 간단하고 심플하게 장식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드볼하고 리본을 묶어주었더니 이 끈 사이로 이 가방 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돗바늘로 한번 고정을 해 놓을 거예요. 가방 앞면으로 쓸 공간을 앞에 놔두시고요. 이 리본끈을 돗바늘에 넣어서 여기 우리 옆면 연결했던 한 가닥에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한번 고정만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과시킬게요. 가방끈 사이에 한 가닥에 저는 그냥 리본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 아이도 돗바늘로 연결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우드구슬 3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우드구슬 3개를 통과시켜 줍니다. 자, 반대쪽 끈에도 돗바늘에 넣어서 다시 이 공간을 통과시켜 줄게요. 자, 길이는
가방 참이 달릴 위치에 맞춰서 길이는 정해주세요. 그리고 우드굿을 이렇게 3개 정도 넣어주시면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만 넣어줘도 너무 심플하죠. 생각보다 가방 참 장식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링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리본끈으로 진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조금 예쁘게. 자, 한 위치를 정해서 리본끈 길이가 한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매듭 지어 놓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이제 매듭을 한번 질 건데 약간 넥타이 매듯이 뒤쪽에 있는 실을 한 바퀴 감아서 다시 앞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듭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우드굿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진짜 심플하게 데일리템 가방에 아주 간단한 리본끈으로 장식해 주시면 돼요. 길이는, 저는 살짝 길이는 긴 게 좋아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양쪽 길이 살짝 다르게 잘라서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심플하고도 데일리템으로 딱 좋은 숄더백 하나 완성해 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필 마크라메 실 딱 한 볼 들어서 완성했고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가방은 딱 베이지 색상이랑 네이비 색상 2가지로 준비했는데요. 다른 색상으로 떠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검정색으로 하나 완성을 하면 정말 누가 봐도 맨날 들고 다니는 기본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약간 검정색으로 또 하나 완성해서 제가 들고 다닐 계획이에요. 검정색도 다 만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인스타에 한 번씩 사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인스타 놀러 오셔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자, 심플하게 가방참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쁜 숄더백 하나 완성했어요. 그리고 가방 바닥 뜨는 부분은 짱짱 기법을 이용해서 완성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방 바닥 뜨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다른 가방 뜰 때 꼭 팁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지금 이 가방 DIY 패키지로 네이버 스토어팜에 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저랑 같이 사용했던 재료들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네이버 스토어팜 연결해 놓을게요.